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임상 규정에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트루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악이나 과두가 이와 같이 후방에 위치한 것을 우리는 리트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리트루시브 컨트롤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하악이나 과두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을 리트루시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구강 내에서 이와 같은 인터피어런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오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와 같이 오클루잘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악이 뒤로 가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풀 크레스트 부정교합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측에서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측에서 보시면은 상하계, 하하계 이와 같은 견치가 상하계 설측 교두에 이와 같이 닿게 됨으로써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무너져서 하악이 뒤로 가게 되면은 과두도 더 뒤로 들어가서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악이 이와 같이 앞으로 나오는 클래스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 클래스레인 이상으로도 하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트루시브 컨트롤은 소구치 부위에서 우리는 어딘가에서 접촉을 하게 돼서 이런 소구치 부위의 접촉으로 인해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됩니다. 후방으로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악이 약간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하악은 이와 같이 전방, 측방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악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하악의 이와 같은 소구치의 교두가 상하계 설측 교두에 이와 같이 내사면에 이와 같이 닿게 됨으로써 하악이 과두가 뒤로 못 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뒤로 못 가게 되니까 하악이 과두가 앞으로 약간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악의 과두가 뒤로 가게 되면은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포유류에서 이와 같이 사람이 이제 직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두개골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이와 같이 네 발로 있게 되면서 직립을 해서 두 팔은 이제 자유롭게 되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와 같이 개나 고양이들, 포유류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보니 베리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두 뒤에서 이와 같이 보니 돌기가 있어가지고 골 돌기가 있어가지고 하악이 뒤로 못 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반면에 사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보니 베리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두는 뒤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죠.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두가 상하악 견치가 물론 다른 치아에 비해서는 뾰족하지만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는 뾰족한 게 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침팬지나 아니면은 고릴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의 견치가 이와 같이 뾰족하고 하악의 견치가 뾰족합니다. 그래서 닿게 돼서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견치 전방부에 이와 같이 공간이 있게 되고 하악에서는 견치 후방부에 영장류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간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치 자체가 전방으로 튀어나왔다기보다는 클로즈드 아치, 전방으로 나간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립을 하게 됨으로써 클로즈드 아치 컨셉, 그 다음에 보니 베리어가 없고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이 약하기 때문에 하악의 과두는 뒤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정치료를 하거나 일반적인 치과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턱관절 또는 크레니오 맨디블라 시스템 자체가 교합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부조화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과두가 뒤로 갈게 하는 우리가 교정력 또는 치과의 치료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두가 뒤로 가게 되니까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런 턱관절 질환은 과두가 뒤로 가게 되니까 이런 뒤로 간 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이 앞으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리가멘트가 앞으로 잡아당길 수도 있게 됩니다. 즉 근육과 인대에서 과부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또한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측성으로 후방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한쪽은 1급이고 한쪽은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정중앙 변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는 교정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 치과치료라고 하는 것은 크레니오 맨디블라 시스템에 대해서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경우를 우리는 리트루시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트루시브 컨트롤은 언제 처음에 우리가 얻게 될까요? 상하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하악에서는 뚜렷한 이와 같이 오블리크 리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악에 있어서 디스토바칼 커스프는 상하악의 센트럴 포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리트루시브 베리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하악의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상하악의 오블리크 리치에 닿게 됨으로써 하악은 뒤로 못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왁스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왁스업을 할 때도 비번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두 개의 층으로 우리가 왁스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악의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하악 제1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이와 같이 하나를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두 겹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우리는 잡아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1대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1급의 구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의 구치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수직 고경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악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베리어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환자 보겠습니다. 상하악의 6번에 이와 같이 골드 크라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블리크 리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마모가 되고 있죠. 이 환자 보겠습니다. 하악의 제1대구치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6살경에 맹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컨트롤에서 중요한 치아가 상하악 제1소구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하악 제1소구치는 10살경에 맹출을 하게 됩니다. 즉 4년 동안에 이와 같이 제1대구치의 관계가 우리는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악은 자꾸만 더 후방으로 위치돼서 2급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게 되면은 안모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이와 같이 하악이 후방 위치됩니다. 구치 관계에 있어서는 풀크레스 2 구치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제1소구치가 이제 맹출을 하고 있어요. 이 제1소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풀크레스 2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 2급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상하악의 제1대구치가 맹출한 다음에 상하악의 제1대구치의 위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 회전을 하느냐 아니면 평행 회전을 하고 있냐. 상하악의 제1대구치의 협측면은 평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실하면서 이와 같이 치아는
근심 회전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평행한 거를 보고 또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게 디스토바칼 커스프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메디오링구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견치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와 같이 후방을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근심 회전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정의사들이 이와 같이 근심 회전을 상하게 제1대구치가 근심 회전을 하면서 V쉐입의 아치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기 접촉과 그 다음에 측방으로 이동, 전방으로 이동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디로테이션, 즉 근심 회전된 상하계 제1대구치를 평행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2급 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악은 제2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근심 회전을 하게 되면은 같은 위치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행 회전에 비해서 하악이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오브리크 리지상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리크 리지가 무너져서 하악이 후방 위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회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리트루시브 베리어가 상실될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해 하악은 후방 위치하고 그러면 상악은 전방으로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 2급 부정교합이 발현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치아가 제1대구치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1소구치가 맹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1소구치가 맹출하면서 하악의 위치가 안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가이던스,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우리는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서의 교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6세, 7세, 8세 이와 같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2급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측방치근이 교합을 하면서 1급의 상태가 잘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2급이었다가 1급으로 됐다가 그런데 측방치근이 교환을 하면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좌측을 보게 되면 풀 크레스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급 관계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하악의 제1소구치의 교두정 커스프 팁이 상악의 제1소구치의 원심에 위치하냐 그 다음에 근심에 위치하냐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때 하악의 교두정은 상악의 제1소구치의 근심 쪽에 위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측방치근이 교환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악의 제1소구치의 교두정이 근심 쪽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풀크레스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 교환하는 시기에 우리는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교정 치료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1소구치가 맹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1소구치가 맹출하게 되면서 이 치아가 A번에 위치해야 될까요? B번에 위치해야 될까요? 하악인 경우에는 B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악의 제1소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A번 방향으로 위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상악의 제1소구치의 설측 교두의 이와 같이 모양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모양에 이제 닿게 됨으로써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 교두 내사면에 닿게 됨으로써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된다. 그래서 상악의 제1소구치의 설측 교두는 임상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하악에 있어서는 디스탈 포사의 위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교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상악의 제1소구치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1소구치 형태를 보면 한쪽은 약간 컨케이브한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쪽이 근심 쪽 방향이 될까요?
A번일까요? B번일까요? B번 이와 같이 컨케이브 한쪽이 근심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왜 근심 쪽 방향으로 될까요? 이와 같이 상하계 제1소고치는 하악이 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측은히 우리가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계 제1소고치에서 우리는 그래서 설측교도, 구계측교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뾰족하게 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설측교도가 이와 같이 거의 얕은 교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왜 리트루시브 컨트롤을 가지게 됐을까요? 좌우측의 과도를 연결한 커브가 이와 같이 상하계 오브리크 리치, 그 다음에 리트루시브 배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계 제1소고치를 연결한 커브랑 우리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이와 같이 상하계 제1소고치, 그 다음에 상하계 제1대고치는 과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과도가 후방으로 위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아들이 이와 같이 보이는 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상하계 설측교도는 하악 제1소고치의 원심 Y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악이 뒤로 못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설측면을 보는 것은 우리는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됩니다. 교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협측면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어요. 협측면에 있어서는 하악의 교도정이 소고치의 커스프 팁이 상하계 소고치의 메지알 마지널 리지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교정 입장에 있어서는 하악의 교도 제1소고치의 교도정이 상하계 제1소고치 교도의 메지알 마지널 리지에 위치를 해야만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치아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상하계의 치아들은 후방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악의 치아들은 전방으로 이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파트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